50일 만에 경기도 시흥에 국민의힘이 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면서 민주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수도권 시장 선거 사상 유례 없는 제1야당 공천 포기 사태에 당 안팎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 경기 시흥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모 기간을 3번이나 연장했지만 후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시흥시하고 두 군데 그때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공천. 네. 이에 따라 단독 후보로 나선 임병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동으로 당선됐습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온 것도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시흥에서 후보를 내지 못한 것도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시흥 무공천이 반전의 계기가 될 거라고 했지만 이번 무공천이 수도권 중심의 정당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1야당이 전국에서 17번째로 큰 인구 51만의 도시에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당 안팎에서 쏟아졌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수도권 민심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경고라면서 참담하다고 적었습니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당나라 군대도 이렇게 오합지졸은 아닐 것이라고 직격했고 조갑제닷컴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민주당 도우미,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전국 307개 선거구에서 총 513명이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야, 이거 참으로 놀라웠는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경기 시흥시장 후보를 국민의힘이 공천하지 않았다.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변호사님? 제가 안 그래도 좀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가 51만인가 그렇잖아요. 시민 수가. 근데 이게 그 당 시당 협의회 뭐 거기서 안 하고 이거를 중앙당으로 50만 명 넘는 곳은 자기네가 하겠다 그래서 넘겨놨더니 공천 과정에서 네, 그랬더니 그 거기 있는 시당위원장인가 뭐 후보 이런 사람이 친한계 인사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한계 인사를 이렇게 올렸나 봐요. 이렇게 공천을 해달라고. 근데 거기서 계속 X 해가지고 결국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시흥이라는 데가 작은 도시도 아니고 인구는 무려 50만 명이 넘는 51만 명입니다. 전국으로 따지면은 17번째로 큰 도시인데 이런 도시에 그것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지 못했다.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좀 그 취재를 좀 해봤는데 원래는 경기도당 거예요. 그 전부터 원래 그 광역단체장 서울, 부산, 뭐 대구 이런 데 빼고는 대체로는 시도당에서 처리하거든요. 공천 자체를. 근데 이번에가 노인 변호사 말씀대로 그 송파구, 서초구, 서울에도 50만 넘는 구가 몇 개 있어요. 네, 맞죠. 네, 그것까지 싸그리 해서 이제 중앙에서 갖고 간 거예요. 시군구 포함해서. 근데 시흥이 원래 이제 민주당세가 좀 강한 것도 있는데, 그건 그렇죠. 예, 보통은 이제 민주당세가 강하다 해서 후보를 안 내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 다음을 보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 선거가 아니라. 근데 시흥하고 이번에 들어보니까 그 부천시장? 부천시장? 예, 네. 예, 조금 양상은 달랐는데 이 두 개가 후보가 안 구해진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부천에서 그 보좌관 출신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정치권에 있었던 분이 결국은 갔고 후보가 됐고 거기에 예, 시흥은 그 연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마지막에까지 안 된 거예요. 근데 요건 타격이 엄청 크죠, 사실. 거기서 그 연유는 모르지만이 제가 말씀드린 그 연유예요. 아 그런 친한 게. 연유라고 말씀해 주신 게. 친한계 쪽 네. 관련 사람이 공천이 되려고 하니까 너는 안 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아무도 못하게 됐다는 것이고 그걸 보고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뭐 미안하다라든가 내지는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죄송하다든가 이런 말을 하지를 않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오히려 이걸 기회로 해서 새롭게 이 국민의힘이 거듭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서 더 좋다. 이런 취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말에 본심이 무엇이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친한계는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아, 본심은 그런 거 내심은, 그런 거 네, 아니었을까? 추정을 하시는 거죠. 제 그러니까. 생각에 그냥 네. 개인적으로 그 말의 해석을.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내부적으로 국민의힘 속에서는 친한계는 무조건 이제부터 X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나와서 실제 친한계 인사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그 전 대표가 부산에서 잘 되면 우리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려는 곳으로 좀 더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결국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2026년 6월 선거인 거고 2년 뒤면은 시흥에서도 가불 지역 두 곳에서 나와야죠. 국회의원을 2명이나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중간을 쉬고 가게 되면은 그 득표력이라는 게 당연히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8월 달에 거기도 8월에 아마 당대표 선거 하지 않나요? 진당돼야죠. 네. 거기도 8월이 중요하다. 거기도 8월이 중요하다.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덕분에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의 현역 시장이었던 임병택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확정이 됐는데 저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느껴지는 거고 이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사실은 공천을 안 할 때가 아닌 것이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전국적인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지만 경기 인천만 떼서 보면 민주당 50%, 국민의힘 19%예요. 선거를 더해가지고 그 득표력을 높여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당 지지율이 19%인데 누가 나갑니까 지금? 돈 대주는 것도 아닌데. 네. 그리고 서울도 딱 갈리는 게 이제 구청장들 뭐 최종 후보 등록은 어떻게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은 그 구청장 같은 경우도 구청장 후보 구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아 네, 구청장들도 그게 이제 3월 초에 처음으로 후보 등록이 시작했거든요. 3월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살라미로 한 거예요. 왜냐면 후보 등록이 안 되니까 추가 공모 해가지고 민주당 거의 한 두세 번에 다 끝내버렸어요. 초반에 경선이 빡셌지 여기는 오히려. 그렇지. 네, 네. 근데 그 강북 쪽에 있는 구청 뭐 금천 뭐 강북에 있는 뭐 등등 금천은 이제 강남 쪽에 네, 구로에 네. 가까이 인접해 있는 데고 진보 네. 진영이 좀 세다고 하는 관악, 금천, 뭐 강북에 있는 이 몇몇 구 있잖아요. 초반에 미달랐었거든요. 그때 이제 배현진 시당위원장하고 내부에 싸움도 있었고 여러모로 그래서 구청장 후보가 안 구해지면 어떡하냐. 이거 가지고 그 당협위원장들이 엄청나게 고충을 많이 토로했었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나가봤자 지거든요. 아 결국은 출마하더라도 승산이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이런 해설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럴 때 2018년에 홍준표 때는 어떻게 했냐. 예를 들면 나가서 가면 돈 쓰고 지잖아요. 선거 한 번 하면 3억 그냥 날아갑니다. 뭐 현수막 붙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근데 자기 돈만 3억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돈만. 아 순수하게. 그렇죠. 그리고 15%안 되면 보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네. 보전 금액도 이제 한도가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그거 빼고도 자기 돈만 3억으로 날리는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이런 데서는 어쨌든 자기 이름을 날리는데 현수막도 많이 붙여야 돼요. 생각보다. 서울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근데 들어보면 이제 홍준표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그때도 상황하고 또 똑같았어 지금. 지금 어차피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인 건 똑같았고. 네, 나가면 지는 데야. 서초, 송파, 강남 구청장 말고 어딜 이깁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딱 답이 나온 거지. 그러면 너 성북구청장 나가라, 강북구청장 나가라 하는데 아무리 갑부해도 누가 나가요 거기를.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리를 비워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당협위원장 하다가 구청장 후보로 나가면 당협위원장을 뺏겨요. 그러면 여기 다시 자기 원상복귀 하려고 해도 겸직 안 되게 해줘요. 당협위원장은 총선 나간 사람이고 구청장은 구청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나눠지는데 홍준표 대표 때는 그 당시 2018년에 일시적으로 겸임을 하게 해줬어요. 그럼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당해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그렇게라도 이제 열어주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안 열어줬어요. 아니 근데 경기도가 사실은 인구가 1,400만 명이나 되는 데고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유권자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국회로 따지면은 지역구 의석 254석 가운데 경기도에 60석이 걸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톱니바퀴 같은 동네에 두 석을 사실상 포기하는 효과가 있는 시장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
경기도 전체 판세에 끼치는 영향뿐 아니고 앞으로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더라도 경기도 민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쁜 시그널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시그널보다도 그냥 지금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추세던데요. 미안하지만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도 네. 양양자 후보가 지금 되긴 했지만 양양자 후보가 될 때까지 얼마나 굴욕적인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경기도 관련된 모든 곳에서는 우리 어차피 되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은 서울에 있는 시의원 선거도 지금 후보를 못 낸 데가 많아요. 관악 같은 경우에도 5군데의 시의원 그 자리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3군데를 안 냈어요. 아, 그래요? 네, 은평도 2군데를 안 냈고 야, 국민의힘에서 그야말로 후보를 못 구했을 네, 가능성이 높은 네. 거네. 그러니까 후보를 못 구했을 네. 수도 있고 원래 사실은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자기 안 되더라도 이름 알리고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렇죠. 다음을 네. 또 노리고 이런 게 있는데 아예 후보를 못 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 시의원, 구의원 무투표 당선자가 민주당이 61명이 지금 이렇게 되고 야, 있거든요. 61명이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시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전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청장들 말씀하신 구청장들 거기도 지금 거의 전멸이라고 보는 것 야, 같아요. 지난 4차례 총선 통계를 보니까 국민의힘 그 계열 정당들을 다 얘기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21석 얻었다가 19석 얻었다가 7석 얻었다가 지난 총선 때 6석 얻었거든요. 네. 그러면 2년 뒤에 2028년 총선 때는 도대체 몇 석 되는 겁니까? 이러다가. 그러니까 그 지금 국민의힘의 전력 중에 하나가 장동혁 대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영남 자민련 굳히기 들어갔다. 예. 딱 TK까지 이제 웅크리고 네. 예, 차라리 경기도권에 신당이 하나 나오면 더 낫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깨지길 바라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 내부에서 네, 어차피 그런 이렇게 된 기우제를 지내야 된다. 예, 이렇게 예. 된 거 민주당이 너무 광역 정당이 되니까 호남과 수도권을 깨서 민주당도 당을 한번 분파시켜 봐라. 뭐 이런 식의. 과거에 그런 전례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기대를 한다. 이 네, 정도로 네. 보고 말씀해 주신 근데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상황이 되게 심각한 거는 장동혁 대표는 이번 선거는 어차피 2군데만 이겨도 괜찮다고 생각했잖아요, 지자체에서. 근데 지금 조금 더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 군데만 더 나오게 되면 나는 무조건 당권 야, 굳히기야 난 라고 유지가 생각을 되는 해요. 거야. 네. 근데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당권 굳히기 들어가면 그걸 싫어하는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있어요. 누구누구 뭐 우리가 딱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이제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내가 이렇게 선거 잘 치러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전멸 지역에서 3군데나 내가 잡아냈으니까 나를 무조건 응원해 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내심으로는 그렇게 하려면 그 조직들이 그럼 움직여져가지고 밑에서 막 열심히 해야지 이제 국민의힘의 사람들이 이제 당선이 되고 그럴 텐데 겉으로는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기 되면 안 돼. 여기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내분의 지금 현재 민주당 사람들만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내분도 안 되는 쪽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서 네. 그게 생각보다 재밌게 돌아갈 거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봅니다. 말씀 해주신 거고 지금 우리 방송의 최대 애청자이신 부산 밍아이님이 민주당 후보들 응원하다가 늙어 죽겠네요 하시면서 민주당 압승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파이팅 하시면서 오늘도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이정주 기자도 굉장히 감사하죠 우리 밍아이님. 네. 저는 민하이님이 저보다 큰 손이시네요. 훨씬 더. 아니 그래요? 이정주 기자도 저희 방송하는데 네. 저한테 심지어 10만 원을 이렇게 슈퍼챗을 보내줘가지고 이야. 제가 아직 안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하는 바람에 아. 5만 원에서 바로 5만 원 다음날 돌려주면 되는데 네. 10만 원이나 보내다 보니까 아니 이 정도 제가 했으면 지금, 이제 네. 그 커피 쿠폰 쏜다는 또 내기에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구경 기자가 안 제가 나오는데. 조만간에 지난번에 네. 커피 쿠폰도 쐈는데 커피 쿠폰과 별개로 또 10만 원 별개로. 표현했다는 거야? 네. 그거는 우리 구행커를 위해서. 근데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입을 말은 싹 했죠. 씻고, 우리 입을 싹 변호사님. 씻고. 네. 예? 이정주 기자 와이프가 뭐 하는지 얘기해도 돼요? 저 직업 알아요. 공개할까요 그냥? 저 알아요. 아시잖아요. 예. 그거랑, 쓸수 아니 있잖아요. 그거랑 무슨 네. 상관이야. 그래도 삶의 은혜를 알아야지. 중요하죠. 은혜 갚는 까치가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천 못한 데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근데 너무 놀랐어. 시흥시장에 후보를 못 낼 정도입니까? 수도권의 51만 도시 시흥시에
후보를 못 찾아서 결국 민주당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되게 생겼습니다. 아, 후보. 그러니까 임병택 후보, 네, 현 시장인데 운빨이 좋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관운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이제 대구 경북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후보자를 못 찾아가지고 네, 아.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물론 뭐 시흥시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곳이긴 하죠. 네. 유리한 곳이긴 한데 근데 이제 후보자를 못 낸다는 거는 사실 이제 하부 조직이 무너져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후보를 못 내는 것 때문에 당협위원장이든 지역위원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그 되게 전전긍긍해요. 당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후보자를 아예 못 낸다는 것은 중앙당에서 그 당직자들이 다 찍힌다는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해서든 섭외를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럼 막 빌기도 하고 막 제발 출마해달라고. 네. 근데 그렇게 빌었는데도 안 됐다는 얘기는 이 수도권에서조차 지금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하부 조직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증거고 네. 이거 회복하는데 시간 상당히 걸릴 것 같다.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 지역에 물론 적은 수 비율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렇죠. 그분들도 표를 한 표 행사할 그 기회를 박탈당한 거 아니에요? 이건 장동혁 대표 책임져야 될 사안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 그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는 건 책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후보를 못 냈잖아요. 게다가 원래는 그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은 그 해당 그 시도당에서 해요. 근데 이번엔 인구 50만 이상인 중앙당에서 기초자치단체장 해야죠. 중앙당에서 해서 굳이 가져가서 공천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무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네. 여기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당협위원장이 두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시흥시장을 역임했던 김윤식 네. 당협위원장입니다. 네. 근데 이분이 속칭 말하는 친한계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 당이 이렇게 윤핵에 있는 세력과 완전히 절연하지 못한 데에 대한 자괴감도 굉장히 컸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시흥시 우리 그 국민의힘에게 이렇게 우호적인 지역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노력해야 될 지역인데 여기서 고군분투하느라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많은 어떤 권유가 있었지만 출마를 하지 않기로 하시는 바람에 결국엔 이제 후보도 못 내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나 이 이슈 관련해 갖고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그 박정훈 대변인 있죠, 국민 대변인. 네. 이거를 논평을 하면서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이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 박성훈 죄송합니다. 네. 무슨 얘기예요, 이거 도대체? 이 일이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뭐 경각심이 해석을 해오셨어야지.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면 영혼을 어떡해. 끌어가지고 선회를 해보자면은 자 이게 충격적인 뉴스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경각심이 생겨가지고 네. 앞으로는 수도권에도 신경 쓰자는 어떤 경고 그런 걸로 해석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 나는 그렇게 안 들리고 그럼 오히려 어떻게 해석해야 아까 돼? 말했잖아요. 친한계 사람을 내냐 마냐 가지고 저 지금 문제가 생겼었다. 결국 친한계는 다 죽여버리겠다. 후보를 안 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린 이렇게 가는 친한계는 도저히 거다. 못 받아들이겠다. 네. 우리는 그냥 오. 우리 당의 정체성은 친한계 없애버리고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겠다. 이렇게 앞으로 거듭날 거다. 이 뜻으로 들리는데. 무공천이 곧 수도권 정당 거듭나는 계기. 그럼 친한계가 없어져야 수도권 정당이 되는 거야? 무공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친한계 사람들에 네. 대한 무공천이 네. 이런 뜻이 되는 아하. 거니까. 야 훌륭한 얘기네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친한계 앉아 있는데. 네. 네. 아유, 앞으로 고생길이 원합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5.18이잖아요. 사진 한 장만 보겠습니다. 지금 기념식 열리고 있는데요. 네. 정청래, 장동혁, 조국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 정청래, 장동. 또 정이 갑니다. 네, 세 분, 이제 기념식 끝나면 그 앉은 자리에서 세 명이 무슨 얘기 했는지 네. 기자들이 또 이제 물어볼 거예요. 옆 사람이랑 뭔 얘기 하셨어요? 그거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동 대표 한번 여기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 나왔잖아요. 옛날에 한번 옛날 나왔죠. 두 번인가 나왔었는데 대표가 되신 이후로는 저희가 모시지를 네.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오십시오. 네, 차마 섭외를. 네. 부산 내려간 김에 제가 항상 들르는 부산 북구갑도 가봐야겠죠. 네. 부산 북구갑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 한동훈만큼은 정말 정말 제발. 부산 북갑이 점차 한동훈 후보의 2위 자리가 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가 이제 4번 인서트인데요. 한동훈 후보가 29대 21로 박민식 후보를 조금 8%포인트 격차로 좀 벌린 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꽃에서도 32대 21, 3자 구도에서 그랬고, 5번 인서트고요. 6번 인서트 보시면 또 양자 구도에서 한동훈 후보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조금 점차 나타나서,
한동훈 대 하정우 하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일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한동훈 후보를 국민의힘 당대표로 소개하면서 물론 전직이지만 여론조사 초반에 조금 그렇게 갈래를 쳐준 여론조사가 몇 개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정영근 전 의원 이후에 또 서병수 전 의원까지 한동훈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 지역 정가에서는 박민식보다는 한동훈이다 이런 정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동훈 쪽으로 조금 기울어가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다만 이제 박민식 후보 쪽으로 조금 기울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단일화 가능성이 그래도 크진 않지만 조금 있을 법한데 한동훈 후보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럼 박민식 후보는 도저히 단일화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다자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다자구도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크게 앞선 조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건 없건 그래서 다자구도의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그러면 하정우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역시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러면 뭐 역시 이제 단일화 이슈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사실 조광한 최고위원이 갑자기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박민식 후보에게 단일화를 해주면 그걸 조건으로 복당을 검토할 수 있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하자마자 개인 의견이라 선을 그었지만 당권파이자 이제 사실 친당권파가 별로 없어요. 장동혁 대표 친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조광한 최고위원 되게 희소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박민식 후보로 돌파하기 어렵다라는 당내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박형준 후보도 사실은 한동훈 후보로의 단일화를 굉장히 원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박형준 후보 지금 단독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이슈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지금 유일하게 뭔가 이슈를 만들자고 한다면은 한동훈 후보 쪽으로 북갑에서 단일화가 되면 그거를 이슈로 삼아가지고 부산 선거까지 시장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형준 후보 계산에서는 부산 북갑에서 설사 하정우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의 1대1에서 하정우 후보가 되더라도 시장 선거는 그 바람 덕분에 본인이 도움을 좀 받으면 이길 수 있겠다 이런 계산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까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단일화 압박이 좀 커질 겁니다. 부산 의원들이나 박형준 후보나 박민식 후보에게. 그러나 박민식 후보는 또 장동혁 대표가 허락하지 않으면 단일화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장 대표가 이 단일화를 허락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사실은 관전 포인트가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한동훈한테 더 이렇게 좀 몰리겠네. 그렇죠. 사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자신들이 원했던 그림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진짜. 왜 그 그림으로 가? 부산 유권자들께서 우리가 그냥 다뤄주지 말아야 돼요. 한동훈. 한동훈 욕하는 것조차도 한동훈한테 도움이 돼요. 우리가 그 정영근 관련 비판했던 것도 한동훈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저는 못 그럼 참아. 우리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못 참습니다. 저는. 박민식의 대형 약점을 터뜨리세요. 박민식의 대형 약점이요? 예. 그 존재가 약점 아니에요? 윤석열 사람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시리즈로 해서 터뜨리든가. 법무부 장관이었잖아. 박민식을 빨리 언론에 무대 위로 올려줘야 돼요. 이거 참 쉽지가 않네. 나는 이 참 정서를 알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계속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부산 북구갑 한동훈이 박민식보다는 조금 더 우세를 보이고 있고요.